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치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정치의학과 정영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치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네요. 자, 제 소개를 하면은요, 이름 저는 정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여러분들 한자 하시나 모르겠네요. 한자를 아마 한문을 하실 텐데 정영태 고물의 정에 영어로 올 용자 클 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의 정 하면 이제 떡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떡매 아실라나 모르겠네요. 시골에 가면 이 쌀을 삶아서 이제 밥이죠. 밥을 이제 해서 떡을 만들 때요. 이제 이 시루에 넣어요. 거기다가 할 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이제 떡매라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탁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면 장정정씨. 집안이 아마 이 장정정 씨인 거 보면요, 양반은 이런 거 아니나 싶은데, 그러나 저희 적보를 보면 양반인 것 같아요. 중국 통일신라 말인가? 그때쯤 뭐 유배를 왔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아주 상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제 영어로 하면요, 영태정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영어 이름에서는 이제 성을 이제 맨 뒤로 돌리잖아요. 이제 푸른색으로 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저기 정이 잘못 읽으면 중 이렇게 이제 읽혀질 텐데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제 독일어로 하면 이제 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따 뭐 말씀드리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영어 처음 배워갖고요. 정말, 영어로 이렇게 이름 쓰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폼난다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근데 그 큰형이 이제 저보다 이제 한 서너 살 많고 작은 형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큰형이 쓰는데 JEONG를 쓰는 거예요. JEONG 뭔지 이상해요. 아무튼 어쨌든 저는 이상하고 그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JUNG를 한번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계속 이제 JUNG를 썼고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장으로도 되고 중으로도 읽히고 한데 써놓고 나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잘 썼다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독일어를 배웠는데요. 독일어에서 이제 JUNG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융이라고 읽혀요. 융이라 그러면 이제 영어로 하면 영, 젊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 영, YOUNG잖아요. 그것도 영, 젊었다는 뜻이고, JUNG, 영어로는 뭐 그런 뜻이 없지만 독일어로 하면 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 두 개가 들어가니까, 대단히 젊다, 이런 뜻. 그리고 태자는 이제 한자를 번역하면 클 태자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젊다, 이런 뜻이 돼서, 그래서 누가 놀리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젊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이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인하대학교 온 거는요, 벌써 이제 89년에 왔으니까 31년 지났죠. 31년 차. 올해 말 지나면 만 31년이 되는 겁니다. 31년이 됐으니까 여러분 나이에 보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참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의학과에 왔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건 이제 크게는 이제 한국 정치, 비유 정치 이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당, 파벌, 정당 내에 파벌이 있잖아요. 뭐 어느 정당 내에, 어느 정당이든 내부에 들어가면 파벌이 있습니다. 정파라고도 하는데 이 파벌들이 있잖아요. 이 파벌들 간의 관계, 파벌 간의 갈등이 이제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 이런 걸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회 경제적인 조건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정책 경제학적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지금 거의 250만이니까, 그죠? 250만 정도 늘었으니까, 인구 5천만 잡으면 20분이 5%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외국인이 많아져서, 그 외국인들하고,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이제 편견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도
대충 이제 80년쯤 되면 우리나라 정도 5%에서 10% 사이 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 정도 돼요. 특히 이제 유럽에 가 있는 이민자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서 기독교하고 이제 갈등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도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민자들하고 이제 본국인들하고 갈등이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 폭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요. 프랑스 폭동은 유명하고 영국에서도 폭동이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테러까지 나오고 미국에서도 이제 테러가 나오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이민자와 이제 내국인 간의 이제 갈등을 어떻게 이제 잘 예방을 하고 해결할 것이냐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최근 10년 사이 전부터 쭉 연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쭉 총괄해서 보면 이제 갈등, 어떤 사회 내에서, 조직 내에서 갈등이 왜 발생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 갈등 결과 이제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학자하고는 약간 좀 이제 분야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고 우리 사회에서도 뭐 꼭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치학이 뭐냐, 정치학과에서 뭘 공부하느냐,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과목이 어떤 거 있고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끝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란 뭐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정치라는 것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훨씬 좀 더 넓은 범위의 그런 정치를 얘기하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치학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정치하고 다르긴 한데 역시 매력이 있다, 멋지다,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 2년이면 이제 대학에 이제 들어오시게 될 텐데 대학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대학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제 미래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식과 기술 또는 인간관계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건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대학 가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일 수 있고요. 가능하면 좋은 대학이면 좋겠죠. 하지만 좋은 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전공을 다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그 전공 분야가 반드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의 전략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를 그러니까 결정하려면 사실은 먼저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뭘 전공을 할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걸 결정하셔야 되고, 또 전공을 결정하시려면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뭐 어떤 일자리로서, 직업으로서, 아니면 나의 어떤 잠재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직업. 그걸 뭘로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또 조금 더 나간다면 그러한 직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권력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겠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전체 사회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인권, 통일 뭐 등등 양성평등, 성평등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이제 사회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또 수단일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직업이다 하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를 생각하고 또 그걸 깊이 뚜렷한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대학에서 뭘 전공할 것이냐 또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기가 훨씬 쉽고요. 그래서 일단
무슨 어느 대학 가서 어떤 전공을 하겠다라고 마음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 전공을 하려면 어떤 과목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 전략이 이제 짜지는 거고, 그러면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분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성적에 따라서 이제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의 전공 쪽으로 이제 가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 관련된 직업이나 일 하고 싶다. 그거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드리니까요. 정치에 초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학 그러면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어디 찾아봐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해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와 정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그럼 정치인이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은요, 정치가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럼 정치가 직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정치가 뭐냐, 이런 얘기겠죠. 이때 이제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을 이제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그때 정치의 의미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대통령,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인천시, 그죠? 시장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지역 또는 국가 전체에 관련되는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거, 거기에 참여하는 거, 그게 이제 정치다 이거죠. 참여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원들하고 이제 갈등을 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이제 정치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이거 국가기관, 특히 이제 국회나 대통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에 가서 국가의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그걸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제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개념으로서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르거나 지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정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또는 행동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한다든지, 뭐 생각도 안 했던 거죠. 반대도 안 하지만.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게 하거나 따르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정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위에 것하고 이제 차이점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치학 그러면 이제 뭐 국회의원들, 대통령, 또는 뭐 시장, 시의원, 뭐 구의원들이 하는 일, 이게 이제 정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넓게 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거나 지지하게 하는 것까지도 정치라고 이제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치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정치 또는 정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이러면요, 대부분 이거 이제 얘기할 겁니다. 국회, 국회의원, 정당, 선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던 국가기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니면 그러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제 후보들 간에 경쟁하는 것, 정당이나 선거, 이런 걸 이제 정치인이고, 직업 정치인들이 하는 것, 그걸 이제 정치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정치 떠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 그러면 여러분 좋게 안 보죠, 그죠? 대단히 이제 이기적이고, 정치인들 자기의 어떤 권력용, 또는 뭐 경제적인 자기가 사업하는 게 있으면 자기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친인척, 친구의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에 들어가서 정책 만들 때 그 친구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예산 많이 따가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지역구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도로 건설을 한다든지,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공단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을 따오잖아요. 국가 예산을 따와야 되니까 서로 많이 따오려고 하니까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이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필요하면 때로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회에서 상대방이 이제 대화로 잘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겠다에 따라서 상대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죠? 국회 본의장을 이제 잠그고 하면 부수려고 한다든지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즘은 거의 안 일어나긴 한데요. 이런 물리적인 폭력은 잘 안 일어나죠. 그래도 가끔씩 이제 언어적인 폭력은 여전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도 이제 연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은요, 꼭 우리 한국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선구자 국가 중에 하나라고 그냥 미국, 영국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이기적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 배나 불리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2016년에 이제 국민의식 조사를 했어요. 정치인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봤더니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정치인은 나라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응답자가 87.3%고요. 정치인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무려 85.5%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정치인 거짓말하니까 믿지 마라 이런 얘기죠. 73.4%. 절대 다수가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불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탁 놓고 보면 좀 창피하죠. 어찌 이렇게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가 좀 창피하다. 우리 정치인들 참 자랑스럽지가 않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은요.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불신의 정도는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게 뭐냐면 월드밸류 서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대개 이제 100개국에서 150개국 정도 이제 기구가 있어요. 월드밸류 서베이라는 기구를 이제 만들었죠. 국가 간의 이제 기구인데요. 국가 간에 이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 간 비교를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1970년대 말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 7차 정도, 한 3,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조사 이런 형태로 이제 됩니다. 보통 이제 4년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엄청이 들어요. 한 2,000명 하는데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고 문항수가 워낙 많아요. 한 200개, 300개 정도 되니까요. 조사하려고 그러면 한 설문자, 응답자당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우리 정형외과 학생들이 이제 그 조사에 이제 참여해서 좀 용돈 번다고요. 한 적이 있는데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아무튼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질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이제 비교적 용이한 것들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선진국하고 조금 그러지 않은 나라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요. 자, 보시면 한국은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죠. 사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제 49.5, 그 다음에 행정관료에 대해서는 48.1, 정당에 대해서는 26.1, 국회에 대해서는 25.5, 기업에 대해서는 55.9. 자, 여기서 탁 느끼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봤을 때
이상하게 기업체에 대한 신뢰가 우리 공공기관보다 중앙정부나 정당이나 국회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행정관료보다도 관료들보다도 대한 신뢰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민간에 대해서.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업이 하는 일이 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하는 일은 갈등 관리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생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덜 혼란스러워 보여서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중앙정부, 특히 이제 정당이나 국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이제, 정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맨날 싸움박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이제 타협하는 기술이나 협상력이 부족할 경우에 맨날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내에서 본다면 정부나 관료에 대한 신뢰도가 입법부, 국회나 정당보다는 좀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뭐랄까요, 입법부에 이제 한정해서 본다면 국회, 정당 쪽이 국회가 정당보다는 약간 아니요. 국회와 정당은 이제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거 제가 잘못 썼네요. 요거 플러스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국회 정당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뭐 선진국, 미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비슷하죠. 자, 보시면 미국도 뭐 중앙정부 32.6, 행정관료 45.1, 정당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12.5, 그 다음 국회도 20.2, 기업도 우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공공기관보다는 높게 나오잖아요. 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이긴 합니다만 호주는 또 그렇지 않고요. 일본도 우리 이웃한 일본의 경우에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밑에 있다라는 게 보이죠. 자, 그에 반해서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스웨덴 여러분 잘 아시죠? 복지국가의 대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분명히 이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떤 기술이나 역사 이런 게 깊어서 그런지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국회나 정당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즉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당이나 국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스웨덴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좀 정당,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은 기본적인 정치라는 것은 이해관계, 서로 다름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죠. 기업하고 또 좀 다르단 말이에요. 기업은 더군다나 위에 의사결정 구조가 위에 최종 결정권자가 딱 정하면 거의 대부분 되게 돼 있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입니다. 기업 내 민주주의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국회나 정당은 민주주의거든요. 누구나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자격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힘든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또 그러려면 그만큼 이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만큼 불신이 높다는 얘기도 되고요. 자, 어쨌든 정치에 대한 불신은 어느 나라든 대체로 높다. 이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정치, 에이, 그래, 필요 없어. 이게 뭐 이렇게 골치 아픈데 뭐하러. 정치인 필요 없고 정치도 필요 없으면 정치가 그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이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오해는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금방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정치와 정치학을 사실 이제 다르게 보시면,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치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경제학은 경제 현상이죠. 사회학은 사회 현상. 심리학은 심리 현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각각의 고유한 분야가 있는데요. 정치학은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란 뭐냐 이런 얘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또 그런 어떤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들, 이런 것들, 즉 직업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정치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로 쓰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다른 영역의 어떤 정치, 나타나는 정치를 이제 못 볼 수가 있어서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의미로 씁니다. 자, 정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죠. 한자로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는 바로잡다. 이제 다섯 개 쓰면 이제 발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지게대처럼. 그러니까 넘어지지도 않다라는 얘기니까 바로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뜻에 맞게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정자고요. 그 다음 치자는 물이 있잖아요. 삼수. 그 다음에 대는 이제 이게 뚝이라 그러는 거죠. 뚝 막는 거란 말이에요. 물을 이제 막아서 우리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물을 다스리다인데 이것은 우리 목적에 맞게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서를 바로잡다라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치료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익히다, 배우다 이런 것들도 다 치의 의미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정자와 치자를 합치면 뜻에 맞게 만들다, 뜻에 따르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다. 이게 저는 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제 정치 현상을 좀 더 정확하게 또 널리 퍼져 있는 정치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개념을 써야 된다 싶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정치란 이런 거다. 내가 가면 뒤에 사람도 따라오게 하는 것, 나를 따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 영역, 우리가 직업 정치인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넓은 정치, 좁은 정치, 의미의 정치 모두가 이제 상대방을 결국 움직여서 넓은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는 다른 국회의원들이겠죠. 다른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내가 이제 만든 법률안, 정책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 될 거고, 아니면 선거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싶은데 여러 명이 상대방도 나 먹는 걸 이제 먹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여서 미시정치나 넓은 의미의 정치나 좁은 의미의 정치 모두 이제 상대방을 움직여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지지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지, 국가 권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회나 대통령, 지방 정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되는 그런 행동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거 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 정치학과 올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정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정치인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꿔서 나를 지지하게 하거나 따르게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정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좁은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차이는 뭐냐? 자, 좁은 의미의 정치적 국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강제, 즉 군대나 경찰은 국가에서만 씁니다. 그죠? 일반 학교나 가정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나 대통령이 하는 일은 보다 우리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나 종교단체나 가족에서 하는 것은 그 집단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력의 범위가 좁다는 거, 이런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건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왜 다른 사람 움직이게 되냐? 다른 사람 필요로 하니까. 나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자, 할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사회적 동물이죠. 자, 어릴 때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인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우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먹을 거, 배고픔을 또는 대소변을 이제 했으니까 불편하니까 치워주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방법으로서의 울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성인이 돼서 이민 가면 어떡합니까? 그 나라 어느부터 생활을 가면서 다 따라 배우는데 자기 혼자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설득해서 나를 가르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죠? 너무 어려서 안 되는 경우, 몸이 아파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노력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방 같은 거 대표적인 것이고 무거운 거 들 때 그죠? 엄청 무거운 거 혼자 절대 못 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소속과 사랑의 욕구죠. 사람 혼자서는 절대 못 삽니다. 단지 뭐 어려서 힘이 없어서 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 이제 힘든 일이라서 남의 도움 필요해서만이 아니고요. 심리적으로도 혼자서는 외로워서 못 살아요. 남한테 보호를 받아야 심리적인 안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우마이스터나 뭐 레리가 이제 95년에 쓴 이 논문 이런 데도 이제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기본 본능이다. 뭐 아시다시피 마슬로의 5단계 인간 욕구 5단계에서 여기서도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우마이스터 등에 의해서도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인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 남한테 인정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때 그 맛으로 또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권력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남을 단순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의지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존경하고 뭐 이런 게 좋잖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갑질도 자기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성질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존경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 욕하잖아요. 쟤 말이야, 무식한 것이 돈만 벌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치고, 자기가 좀 돈 있고 권력 있다고 원래 업무상 안 해도 되는 일 시키는 거, 이런 거 다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갑질도 결국 소속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 혼자 못하니까, 그다음 소속 사랑의 욕구, 인정 존중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나를 이제 나의 욕구를 채워주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뭐 보상이 있죠.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있잖아요. 정신적 보상, 칭찬해 주는 거 있을 거고, 물질적 보상은 돈을 준다든지, 강제력은 이거겠죠. 그 다음 정당성, 내가 자리를 차지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아이돌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중무적 권한이거든요. 이런 걸로 사람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교수니까, 또는 어떤 분야의 박사니까, 또는 변호사니까, 회계사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 분야에 관한 난 따르잖아요. 그 다음 정보, 남들이 못 가진 귀중한 정보, 뭐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주식에 관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거 남들이 모르는 거 빨리 알면은 그것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써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움직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다른 정책 결정과 움직여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정치다, 이런 얘기고, 정치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가, 다른 사람들이 왜 복종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리더로서 성공적인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도 정치 뭐 속일 수 없는 거. 여러분 이제 정치학과 나왔더라도 아마 뭐 실제로 한 10% 정도만 정치 관련, 정당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이라든지 입법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정치학을 해야 그리로 가요. 그것 말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 기업체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일반 기업체 가면 정치 없냐? 있어요. 가족, 학교, 종교단체, 종료, 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줄 섰어야 뭐 출세한다, 이런 것들도 기업체 내에서 다 있어요. 그게 정치죠. 뭡니까? 그죠? 그걸 사내 정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워크플레이스 팔리틱스나 뭐 컴퍼니 팔리틱스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과학적인 용어, 경영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죠. 일상생활에서. 전쟁도 전쟁의 정치의 연장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즉 군사력을 쓰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죽이고 이러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쓰는 것일 뿐이지, 결국 그 뜻이란 상대방이 나를 지지하게 만든 것이라는 의미에서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손자병법도 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자도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정치 외교 차원에서 적을 이기거나 적 군사력을 와해시켜서 승리한 것이 최상이라고 했던 것도
정치가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전쟁 굳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일상 국가 차원에서의 정치, 전쟁조차도 사실은 상대방을 결국 움직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이 우리 정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마스만이라고 있습니다. 토마스만 이제 마술의 산 하고 독일의 유명한 문학 소설가인데요. 소설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김원호, 김종철에서 나는 아직도 사람이 어렵다. 여러분이 이 책 가능하면 읽어보면 좋겠네요. 참 재밌습니다. 사내 팔리틱스나 이런 걸 주로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도 정치 모르고 중국국어식으로 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제 깨달아야 그래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기초를 파악하는 학문문자.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다. 저는 이제 정치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런 더불어 살면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갈량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유비가 삼국초려까지 해서 책사가 됐는데, 전문성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전략도 있고, 전술도 그냥 손자병법 완전 통달했고요. 게다가 사람마저 좋아요. 충성심도. 그래서 유비가 가면서 자기 아들이 좀 모자라요. 무능한데. 그래서 이제 제갈량 보고 왕이 물러받아라 그랬는데, 끝까지 이제, 좀 못났지만 아들을 이제 모시다가 그렇게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참 이런 사람이 겸손하면서도 정말 바람직한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정치학까지 빨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빨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배우는 것들, 정치사상,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 이런 겁니다. 정치사상,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정치는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국회, 선거, 그 다음 정책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시민운동은 뭐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연구하는 거고요. 비교정치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이고, 국제정치는 국가 간의 또는 국제적인 어떤 행위자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국제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수님들은 지금 현재 6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년에 들어오신 분 같은 이제 신임 교수, 이제 구세진 교수라고, 저 두 번째 칸에 오른쪽 여 교수님입니다. 정치학과에 정말 이제 처음으로 여 교수님이 들어간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정당 선거 쪽이신데 굉장히 좋은 분이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분들, 물론 이제 이미 와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 한국 내 학자로서는 정말 뛰어난 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잘났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하여튼 30년 동안 저는 뭐 지냈던 것밖에는 뭐 그렇습니다. 자, 동아리 많고요. 이런 동아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치학과 내에 있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인하대 전체적으로 또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모임 동아리 많습니다. 졸업할 진로는요, 이제 정통 코스라 그러면 정계가 정통이겠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의원보좌관, 행정부 관료, 입법부, 그 다음에 또 뭐 선거관리위원 공무원도 있고요. 뭐 또 많습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도 있고, 학자들도 뭐 우리 전국적으로 정치학과 교수하면 엄청 많잖아요. 우리 학교마다 6이니까 전국 대학 뭐 100개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600명이잖아요. 그죠? 꽤 많이 있고요. 외교관, 이거 뭐 우리 정치학과만 주로 이제 많이 가죠. 언어 잘하는 사람이 또 많이 가기도 한데, 외교 쪽은 우리 정치학 쪽에서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기업법 쪽에는 뭐 또 다른 분야에서 많이 가지만 우리 쪽 정치학 출신들도 가끔씩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유정복 다 아는 분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아실 거고, 정치학에 프린스턴 나왔잖아요. 유정복 정치학과 나왔고요. 쭉 이렇게 지금 현재 활동 김부겸, 노회찬, 얼마 전에 세상 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학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대 국회의원 법학 전공자 다음으로 많은 의원이 정치학과 출신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1대 국회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정치학과, 법학과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통 정치학과 나오면 이제 정치하면 좀 더 낫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치학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너무 좀 빠르게 얘기했나요? 여러분들이 정치와 정치학, 그리고 저희 과에 이제 저희 인하대학교의 정치학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또는 그 후년에 저희 학교에 와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